안녕하세요, 미션의 현입니다. 새로운 맥의 출시를 기다리고 계신 유저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혹시 이미 맥 유저시라면 이번 영상을 잘 봐주세요. iOS 16이 2022년 9월에 나오고 약 한 달 뒤에 맥OS의 새로운 버전인 벤츄라도 나왔죠. 최근 iOS 16.2와 함께 업데이트된 맥OS 버전은 벤츄라 13.1입니다. 이번 맥OS 벤츄라에선 매우 유용한 기능들이 많이 등장했는데요. 이미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의외로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 알고 있으면 매우 편리한 벤츄라의 새로운 기능들을 핵심만 정리해봤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하나씩 알아볼게요. 유용한 기능 5가지 중 먼저 첫 번째로, 지난 iOS 16에서 처음 선보인 iMessage 앱에 2가지 유용한 기능이 있었습니다. 바로 iMessage 전송 취소와 그리고 수정 옵션인데요. 이제 맥에서도 iMessage의 이 2가지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iOS와 마찬가지로 보내기 취소는 전송 후 최대 2분까지 작동하며 수정은 전송 후 최대 15분 동안 가능합니다. 그리고 채팅 중인 상대방에게 변경사항이 표시가 되고 총 5번의 수정이 가능합니다. 맥을 사용하고 있는 아이폰 유저들이라면 접근성과 편리성이 더욱 강화된 것 같은데요. 하지만 사용 방법은 아이폰과 아이패드와 다른 컴퓨터 입력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터치가 아니죠. 마우스로 오른쪽 클릭해서 편집 혹은 보내기 취소 옵션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 외에는 아이폰 그리고 아이패드와 마찬가지로 맥에도 동일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두 번째로 유용한 기능이 메일에도 추가되었는데요. iMessage와 마찬가지로 맥의 기본 내장 앱이죠. 이러한 메일 앱에도 2가지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보내기 취소 기능인데요. 이메일을 발송하면 메일 앱 좌측 하단에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전송 취소 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전송 후 10초까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발송 취소할 수 있다는 거죠. 먼저 설명드린 iMessage보다 훨씬 짧은 점이 아쉽죠. 하지만 이건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클라우드 메일 계정뿐만 아니라 등록된 타사, 서드파티 메일 계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봐서 전송이 바로 이뤄지는 게 아니라 10초까지 기다렸다가 실제 전송을 하는 것으로 보이죠. 즉 보낸 메일을 다시 회수하는 개념이 아니라 최초 발송 요청 시점보다 조금 늦게 발송을 하는 겁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타사 메일 발송 이후에 제어 권한이 없기 때문에 회수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사유로 이메일 전송 취소 시간을 변경하거나 전송 취소 기능을 끌 수도 있는데요. 메일 앱에서 제일 상단 트레이의 설정 메뉴에서 작성 탭으로 가시면 전송 취소 지연 시간 항목에서 끄는 것부터 최대 30초까지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일 앱에 추가된 또 다른 기능은 바로 예약 발송 기능입니다. 방법은 더욱 간단한데요. 메일 작성 후 보내기 버튼 옆에 있는 드롭다운 화살표를 클릭해보면 예약 발송 시간 디폴트 옵션과 더욱 상세한 미래 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저처럼 맥에서 애플 메일 앱으로 나의 모든 메일 계정을 통합 관리하고 계신 분들은 아주 유용한 기능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 시계입니다. 아이폰과 아이패드에서의 시계 앱과 매우 유사한 레이아웃과 디자인으로 제공이 되고 세계시간과 알람, 스톱워치, 그리고 타이머 이런 4가지 기능을 모두 포함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맥의 날씨 앱의 경우에는 화면 왼쪽에 현재 나이 위치와 기타 저장된 위치 히스토리가 있고 메인 화면에는 현재 온도와 날씨가 표시가 되고 아래는 시간별 예보, 레이더, 공기질 등의 자세한 정보를 담은 깔끔한 그리드 형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 상단 모서리 근처에 사이드바 버튼을 클릭해서 좌측의 위치 리스트를 축소시키면 이러한 날씨 앱의 UI를 최대한 활용할 수도 있어요. 동일한 애플 계정의 맥북과 아이폰으로 와이파이와 블루투스와 같은 근거리 통신망을 이용해서 아이폰을 맥에서 웹캠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아직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방법을 소개합니다. 먼저 아이폰은 iOS 16 그리고 맥은 맥OS 벤츄라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요. 맥북과 아이폰 모두 와이파이와 블루투스가 켜져 있는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맥과 아이폰이 동일한 애플 아이디로 MFA, 즉 2차 인증을 사용해서 로그인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디폴트로 연속성 카메라 설정은 켜져 있겠지만 아이폰 설정 앱에서 일반으로 간 다음 에어플레이 앤 핸드오프로 이동해서 연속성 카메라 설정이 온이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런 다음 맥에서 페이스타임이나 퀵타임 혹은 줌과 같은 카메라를 활용할 수 있는 기타 앱을 실행하고 아이폰을 맥 근처로 가져가세요. 페이스타임 경우에는 맥 상단 메뉴에 비디오로 가서 아이폰을 선택하면 아이폰에서 연결됨을 확인할 수 있고 후면 카메라로 이처럼 웹캠 같은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여러모로 정말 유용한데요. 화상캠을 자주 사용하시는 직장인분들이나 선생님들, 특히 리뷰 영상 촬영을 할 때 저처럼 후면 카메라 촬영 시 거치대로 화면이 가려지거나 설치 각도상으로 화면을 보면서 촬영이 어려우셨던 분들은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혹시 전에 사용하시던 서랍 구석에 잠들어 있는 아이폰이 있다면 계속 설치해두고 사용하시면 더욱 편리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 카모어 앱이라는 유료 앱을 이용해서 리뷰 영상을 촬영했었는데요. 이제 그것이 필요 없어졌네요. 자, 지금까지 유용한 기능 5가지를 알아봤어요. 이처럼 iOS 16 그리고 macOS 13의 출시 이후에 하위 버전은 iOS 16.2, 벤츄라는 13.1이 공개가 이루어졌고 후속 버전인 16.3과 벤츄라 13.2도 개발자 버전에 이어 공개 베타도 릴리즈 되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에 저처럼 각각 공개 베타 버전을 설치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최종 출시까지 앞으로 몇 번의 개발자 버전에 이은 공개 베타 버전들이 나오겠지만 현재까지로서는 16.2보다는 작은 규모의 업데이트로 예상이 되고 16.3 초기 버전으로 알려진 기능은 아이클라우드형 어드밴스 데이터 프로텍션이라는 고급 데이터 보안의 일부로 발표된 FIDO, 즉 신속한 온라인 인증을 위한 물리적인 인증 보안 키 제공이 추가되었어요. 일반 유저분들에겐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유저가 이용하는 모든 애플 디바이스마다 애플 아이디 로그인 시 현재의 멀티팩트 인증 외에도 물리적인 키를 발급해서 기기 간의 보안이 더욱 강력해짐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보안에 더욱 신경을 쓰는 새로운 iOS 그리고 iPadOS 16.3, macOS 벤츄라 13.2는 내년 2월경 정식 릴리즈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때쯤이면 새로운 맥 출시와 연결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관련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더 소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macOS 중심으로 버전 업데이트 내용을 요약해드렸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면서 혹시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이며 영상에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람 설정까지 하시고 핵심적인 알찬 소식과 정보 많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션의 션이었습니다.